우리나라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 해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미국 거를 샀으면은 미국 달러를 파는 거를 해지를 하잖아요. 포워드라는 걸로 환율 리스크를 없애려고 이자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해지할 물량이 없어졌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미국 거 투자하시는 그런 펀드들이 주로 이 외환을 해지하나요? 거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주식 같은 거는 오픈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들은 픽스 인컴을 원하는 거잖아요. 100원어치 샀으니까 몇 년 있으면 120달러가 될 테니까 120달러를 탁 팔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80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40달러 손해 본 것도 문제지만 더 팔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40불을 되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 약해질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그 애만 나라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고 난리를 했는데 네. 우리까지 괜히 이거 이상해지는 건가? 테이블의 케빈 강 대표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시작은 또 그 해외 주식 매매 어떻게 됐나 좋습니다. 봐야겠는데요. 네. 이번 주 또 눈에 띄는 게 밈 주식을 또 우리 또 강력하게 들어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제피라는 커버드콜 S&P 커버드콜 ETF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제큐라 그래서 코스닥에 나스닥에 커버드콜 돼 있는 ETF도 또 들어오고 지금 여기 표현 안 나오지만 장기 국채 커버드콜 ETF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렵네요. 다 이제 샀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하게 진짜를 투자를 하고 계시구나를 또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일본 니폰 스틸도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CATL 중국 회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JP모건 나스닥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콜옵션을 매도해서 매월 배당을 주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유행했던 거는 제피라고 맨 마지막이 I예요. 네. I였는데 Q로 바뀌어서 이게 나스닥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TLTW라는 거는 또 국채 콜 또 매도해서 매달 이제 또 쿠폰 주는 네. 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주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매달 배당을 받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나오는 커브드 콜은 기본적으로 옵션을 파는 겁니까? 네, 옵션을 파는 거예요. 네. 주식을 사고 그거에 대한 옵션을 팔아서 안 빠지기만 하면은 프리미엄을 계속 받는 거죠. 올라가면 대신에 먹는 거 없고. 근데 네. 빠지면 손해를 보고. 빠지면 손해보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눈에 확 띄는 건 그 중국 종양 파이낸셜 그룹 네. 이름은 바꿨더라고요. 탑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홍콩에 있는 온라인 증권사인데 여기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티커가 톱이에요. TOP. 네. 탑인데 매수 매도한 금액도 순매수도 3천만 불이나 되고요. 네. 그리고 매매한 금액도 되게 커서 1억 불 수준의 매수 매도 금액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작년에 상장한 회사고요. 네. 상장을 이제 5불에 상장을 해서 작년 6월에 네. 쫙 올랐다가 완전 내렸다가 확 내려가서 거의 한 5, 6불 때 쭉 있었던 게 이제 이 1000%, 1150%가 나고 이게 이제 5월 3일 날 있어요. 네. 5월 3일 날 1150%가 났습니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5월 4일 날 80% 빠졌다가 다시 60% 올랐습니다. 뉴스고요. 네, 최근에 국내 시장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네요. 네, 많이 보이던 모습이죠. 근데 네. 이게 여기가 지금 100불 얼마인데 고가는 200불도 넘어요. 네. 그러니까 5불짜리가 200불 갔다가 지금 다시 8불대로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저렇게 1억 불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매수 매도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 제 자료가 목수목금 월화잖아요. 네. 이제 들어있는 숫자가. 그래서 목금토가 들어가거든요. 월화가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목금토부터를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많이 움직이는 시기부터 우리가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매한 시기가 여기 앞부분 쪽이고요. 여기 뒤에 끝에 이틀은 지금 이제 여기 집계가 안 돼 있을 거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SEC가 그러니까 증권거래 감독국에서 가격 움직임 이상하다. 거래 정지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불짜리가 6불 이하로 내려갔다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 주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밈 주식으로 이런 것도 또 이제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개인적으로는 저런 밈 주식을 하는 거는 진짜 그냥 게임
이지 저걸 뭐 펀더멘탈리 분석을 해서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렇게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차트 보면 위험해 보여요. 네, 딱 보기에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은 금액이나 뭐 전체 진짜로 큰 금액이 이게 뭐 카지노 같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사타파라타에서 내가 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 좀 위험하죠. 위험하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리고 주간 쭉 리뷰를 보시면 앞에서도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금요일 날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조금 바뀌는 지금까지는 CPI 나오면서 되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소비 심리 그때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라는 소비 심리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소비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거 최악이잖아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침체 오면서 인플레이션 되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페드 멤버들은 나와서 금리 더 올릴 거야. 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이런 상태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그림으로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요일 날 코어 인플레이션 월 기준으로 0.4 나와서 예상과 일치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전체 합으로도 이제 5% 언더가 나왔고 4.9 정도가 나와서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는 나름 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근데 바로 오르락 내리락 난리를 쳐요. 네. 이게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줄줄줄 밀렸던 거를 중간에 또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금리 인상 중단하는 것 같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올려서 끝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이 들어섰는데 팩 웨스트가 나타나서 지방은행 안 죽었어. 네.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와장창 내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내려서 쭉 옆으로 가다가 리세션 나온대 뭐 이러면서 금리는 또 내려가고 달러는 또 강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전형적인 이제 리세션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의 그림이 이제 목요일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 넘어가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미시건 장기 인플레이션 3.2 나오고 그 다음에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 나쁘게 나오고 이러면서 리세션인가 이러고 있는데 또 금리는 인상한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금리는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가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안도는 그래도 금요일 날 맨 마지막에 좀 반등을 그래도 했다. 이대로 계속 내린 상태에서 끝났으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끝부분에서 한 3시간? 2-3시간 전서부터는 끌어올려서 끝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은 테크니컬 리바운드나 아니면은 옵션 해지거나 만기일에 맞춰진 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원데이 빅스 저희가 계속 봤었는데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주황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 보라색 같은 게 보라색이 빅스고 원데이 빅스가 이 주황색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FOMC를 전날은 원데이 빅스가 빅스보다 높아지고 네. 네. 그리고 평범한 날은 빅스보다 아래 있다라는 네, 걸 그렇겠죠.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PI 발표 전에 딱 위로 올라가서 있다가 CPI 발표 나고 움직인 다음에는 쫙 내려오고. 내려와서 네.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짜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 쪽에서 실제로 한 번 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 뒤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는 공포감이 약간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데이 빅스를 해석을 하실 때 14, 뭐 13 이렇게 나올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16으로 나눠라라고 얘기 네. 계속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저 하루가 만기 거를 모아놨으니까 네. 14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하루 동안에 1% 이상 안 움직일 거야. 네. 라고 예상할 때는 16보다 아래 있는 거고 네. 지금보다 내일 같아 하루 동안에 1% 이상 움직일 거야. 네. 그러면 16보다 위에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일단 첫 번째로 뒤에를 까맣게 하니까 더 잘 보이고요. 이거 두 번째는 저번 주에 좀 헷갈렸던 대목은 두 번째 정도 있을 때 금리 내려오는데도 달러가 강세가 네. 되더라고요. 여기 그건- 아주 이상한 시기죠. 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환율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보시죠.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 환율 쪽 그림은 더 복잡해요. 왜 이렇게 삐죽삐죽한가 하면 네. 환율 거래되는 시간이 더 길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삐죽삐죽하고 그래서 이제 이십에서 라가르 총재가 금리 인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인 정지가 됐다고 해도 유럽은 계속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I 나오면서 앞에서 봤듯이 금리는 빠지고 환율은 나름은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목요일 날 네.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가 내릴 수 있어.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환율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반등을 했을까? 근데 밑에 가서 보시면 유가가 빠져요. 그러면은 유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빠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안전자산 선호, 그 다음에 리세션, 침체 우려 강화. 네.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네. 그러면은 2번은 완전하게 리세션을 감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해야 되니까 미국 국채를 사야 되고 그러려면 달러를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되고 미국 국채 금리 빠지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고 아니 다른 나라 통화들이 약세가 되고 예.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내려갔죠. 지금 유로 뭐 다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1.56%니까 주가 움직인 것보다 통화들이 훨씬 더 많이 네, 내려갔어요. 저번 주에는 더 많이 움직인 것 네, 같아요. 더 많이 움직였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월스트 퍼포머가 코리아원이에요. 네. 네. 1.85%가 빠졌어요. 예. 오히려 유로나 이제 호주 달러보다 더 빠졌고 그 다음에 옌 같은 경우는 0.65%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옌이 안 빠진 부분은 진짜로 일본이 이제 그 YCC 포기한다 안 한다 뭐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일본 쪽은 오히려 강세가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계속 이제 일본 주식 사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쪽을 조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원화는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는 약간 수급상에 뭔가 요인이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챗방에 올려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 부분이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집계는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들어와서 연기금한테도 많이 팔았고 물론 큰 뭐 아마존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팔았어요. 예, 팔았으니까 큰 걸 팔긴 팔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들도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들어서 많이 팔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지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뭐 더 지금 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겠지만 뭐 미국 거를 샀으면은 미국 달러를 파는 거를 해지를 하잖아요. 포워드라는 걸로 상품으로 해지를 해요. 환율 리스크를 없애려고 이자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없앴는데 잘못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그러면은 지금 선물한 같은 경우를 이걸 롤오버라는 걸로 해서 샀던 부분을 갖다가 해지를 계속 해줘면서 가거든요. 매 연짜리로 뭐 3년을 하면 3년 뭐 만기별로 계속. 근데 이제 그 해지할 물량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가 또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결국은 수급이 이제 뭐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해가지고 딱 중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만 가게 투자를 할 때는. 근데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미국 거 투자하시는 그런 펀드들이 주로 이 외환을 해지하나요? 거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다? 네, 거의 한다. 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왜냐하면 주식 같은 거는 오픈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들은 픽스 인컴을 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예, 고정금리를 원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껴서 이제 고정금리화 시켜놓은 부분만 메자닌이거나 뭐 이쪽에서 고정금리 시켜놓은 거 시니어들을 자꾸 샀는데 그거들까지도 이제 임팩트를 받는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원래 100원어치 샀으니까 몇 년 있으면 120원 될 거니까 120달러가 될 테니까 120달러를 탁 팔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80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40달러 손해 본 것도 문제지만 더 팔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40불을 되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 약하다. 약해질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그 애만 나라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고 난리를 했는데 네. 우리까지 괜히 이거 이상해지는 건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상업용 부동산들은 일반 개인보다는 굉장히 큰 기관들이 있죠. 예, 연기금 뭐 이런 데서부터 보험사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막 몇천억 단위로 들어간 물건들이라서 제가 상업용 부동산 네. 미국이 얼마나 금액을 샀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부동산 펀드들이 엄청나게 엄청난 많아졌죠. 숫자로 늘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놀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분들이 뭔가 했을 거고 그게 대부분 다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포워드 계산을 다 하고 있을 테니까 네. 한국은행에서는 답을 한국은행에서 알고 발표 한번 있고, 해줘야 되겠네요. 네, 발표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간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되는 거를 뭐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저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임팩트를 알고 계셔서 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서 지금 장 시작하면 1340원 이상에서 시작할 네. 걸로 네. 봐지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행 그때 25원 근처에서 한번 세게 한번 팔았고 네. 그때가 제 기억에 101.50이었어요. 그 달러 달러 인덱스가. 인덱스가. 근데 지금 102.80이니까 비율대로 계산하면 글쎄요. 또 2레벨이네요. 네. 한국은행이 파는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개입이 다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개입 안 나오면 많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위험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에 이제 주식 움직인 거 보시면은 주간 변동으로 보시면은 구글 12% 오른 거. 그러니까 눈에 확 띄죠. 네. 네. 확실하게 올랐네요. 왜 나스닥이 이렇게 안 빠졌어라고 보면 얘네들만 간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가 나와서 이거 볼 때마다 한 번은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다음 한 번은 애플이었고요. 돌아가면서 이번엔 구글이에요. 생각하는. 예, 자기들끼리 이거 돌리면서 계속 이제 지수가 안 빠지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뭔가 발표할 때마다 그래요. 사실은 네. 그냥 돌아가긴 하지만 돌아가면서 발표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쪽은 확실하게 포커스가 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IT 주식 안 샀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만 샀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AI 쪽에 진심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이랑 그다음에 이제 다우존스, 그다음에 S&P를 YTD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예. 앞에서 보시면은 너무 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나스닥은 네. 20% 가까이가 올랐는데 YTD로 다우는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같은 미국에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런 거야? 라고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봤듯이 다우에는 빨간 게 많죠. 네. 은행주, 금융주들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에너지주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헬스 관련주도 마이너스가 보이고, J&J 같은 거, 소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여기에는 아마존도 없고, 메타도 없고, 구글도 없어요. 결정타 3개가 없어요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로 버텨야 되니까 당연히 못 따라간 거죠. 그래도 2개가 크긴 한데. 크죠. 예. 네. 근데 얘는 시가총액으로 안 돼 있잖아요. 다우는 가격 비중으로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또 다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못 따라갔구나를 보시면 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큰 회사만 올라갔다. 그래서 큰 회사를 빼고 나면 지금 S&P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진짠가를 보기 위해서 S&P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니까 진짜로 YTD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 31%가 올랐고 메타가 90%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27%, 네. 애플 32%, 아마존 29%.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조그만 것들 보시면 사각형이 작은 게 시가총액이 작은 거잖아요. 네. 근데 빨갛죠. 네. 상대적으로.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진짜로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이 힘들었고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견인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다우가 아직도 시가총액을 고려하지 안 하죠. 않고 가격으로 그냥 하죠. 가격으로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뭐 특히 국내 시장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는 없죠, 어차피. 예. 지수잖아요. 지수니까 예. 벤치마크를 그래서 저희가 쓸 때는 항상 S&P를 무조건 쓰는 이유가 S&P를 봐야 되는 더 거죠. 맞는 것 같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다들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지표 나온 거 얘기는 볼 거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CPI랑 소비자 심리 지수랑 5년 기대 인플레이션만 제가 따로 가져와봤어요. 월 나온 네. 걸로. 왼쪽 거 같은 경우 다 이제 MOM이에요. 월 베이스고요. CPI, 코어 CPI예요. 근데 보시면은 코어랑 CPI랑 두 개가 다른 게 8월달, 9월달이 달라요. 네. 밑에가 이제 코어고요. 위에가 CPI예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5월, 6월이 없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딱 이것 때문이에요. 요거 두 개만 없어지면 이거 뒤에 것만 가지고 평균 내면 4% 언더로도 갈 수 있죠. 그죠? 이거 두 개만 없어지면 돼요, 이제. 그러면 그냥, 두 달만 지나면 무조건 떨어지겠구나, CPI는. 그냥 CPI. 근데 코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딱 이거 두 개 때문이에요. 그냥 8월달, 9월달은 높아요. 그러면 코어는 8월달, 9월달이 없어질 때까지는 일단은 쉽게 내려오진 못하는 거죠. 네.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실 때 그래서 MOM을 중시해서 보셔야 된다. 합산된 것보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슈가 계속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예요.
위에 거 같은 경우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2월 달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죠? 네. 계속 내려가면서 이번에 57.7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있구나 진짜로 보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왜 소비는 나빠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2.9 계속 찍어주다가 3, 3.2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제.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금리 부분이랑 그 다음에 소비 부분이랑이 다 이제 섞여서 복잡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앞에서도 이분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 소매 쪽 중요하게 봐야 되고, 타깃이랑 월마트 소매 지수, 리테일 세일즈 같이 나오는 한 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매 쪽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 한 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표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스피커 모양 된 게 페드 멤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매일매일 있어요. 없는 날도 없어요. 그래서 페드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멤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숫자가 이번 많아서 주에. 그럽니다. 네, 숫자도 많고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엄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한 주 내내 얘기를 하시고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파월이 나오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지금의 과거 전력을 보면은 무조건 매로 얘기하지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걸 저희 갑자기 비둘기로 얘기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번 주도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불편하겠다. 그래도 요즘은 느낌이 가장 밸런스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그러니까 파월 얘기가 일단은 좀 중요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의 현재 연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러니까 프리엠프티브 뭐 이징, 타이트닝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파월이 온 다음에 그 단어 아무도 안 써요 이제. 선제적 선제적 뭐 하는 거. 예, 선제적 인상, 선제적 인하. 그런 거 이거가 알아요. 원래 그린스판 뭐 이 과거에 예.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제 다 그 단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엠프티브가 아닌 거죠. 선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내야 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하는 거죠. 네, 후행적으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달라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저희도 하고 있어야 되고 시장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예측과 그 연준이 말하는 점도표랑이 게 점점 계속 벌어질 수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거죠. 선제적으로 하면은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와치 보시면은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이제 두 개 변한 거를 보시면은 바뀐 거는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내년 거 7월 달하고 11월 달 거가 네. 올라갔다. 네. 한 칸씩 밀리면서.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전반적인 모든 그러니까 확률이 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 이날 안 할 수도 있겠어. 라는 쪽으로 조금씩 60% 이쪽 뒤가 5.25가 낮았었다면 그것들이 22%에서 30%가 되고 20%에서 30%대로 다 올라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5.25가 한 칸 더 내려와서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인하였잖아요. 그랬다가 9월로 올라왔는데 얘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퍼센티지의 이제 퍼센티지가 계속 확률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한 주의 그 페드와치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연말이 얼마로 제일 보고 있는 건가요? 표에서 보면? 연말은 똑같아요. 4.5. 4.5, 내년 말은 내년 말이 바뀌었죠. 3.0에서 3.25로 3.25. 이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쪽으로 이제 미결제 분석으로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과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뾰족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운데를. 그러네요. 바뀌었네요. 네, 조금 바뀌어서 가운데가 네. 뾰족해졌는데 네. 보시면은 뭐 그냥 불문하고 답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그냥 행사가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많죠. 엄청. 그렇네요. 과거랑 되게 많이 미결제 약정 자체가 콜프 전부 다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많이 사람들이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되게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13%에서 11%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6이어야지 1% 움직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가 1%도 안 움직일 거야. 이거가 이제 11.69로 된 거죠. 저게 내재 변동성이에요. 저기 빅.
한 달짜리요? 네, 이거는 위클리 일주일 동안. 위클리. 이거는 이제 6월 16일이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와. 근데 한 달짜리가 14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가 11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짜 안 움직이는 이제 거야. 안 움직일 건가 봐. 예. 이렇게 내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안 움직이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가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저게 올라가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빠질 가능성을 조금 적게라도 보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미결제 약정 6월 달 거 변한 걸 보시면은 3,800 행사 가격이 있던 게 좀 줄어들고 4,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폭락하진 않을 건가 봐. 네. 3,800까지. 네. 지금이 이제 4,100이니까 네. 4,138이니까 선물 그렇네요. 기준으로. 그래서 네. 4,000이면은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될 만한 걸로 옮기고 있는데 이제 그 3,800 쪽은 조금은 줄였다. 그리고 좀 앞으로 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사 가격이 굉장히 펼쳐져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왜 그 뾰족하게 그렸나 하면 여기 미결제 약정 중에 4,150짜리 행사 가격 같은 경우는 콜하고 풋하고 똑같이 많아요. 보통은 콜이 많거나 풋이 많거나 하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아요. 개수가. 미결제 약정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콜도 팔고 풋도 팔았다는 얘기라서 이렇게 뾰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저게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가까운 건데 있죠? 네. 4,150. 4,150이 현재 가격에 제일 가까우네요. 아,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 현재 가격에서 크게 안 움직일 네, 거다. 안 움직인다. 네, 안 움직인다. 안 이거 움직이면 나는 옵션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나는 그냥 안 움직이만 해서 벌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주식으로 벌려면 방향이 오르거나 내려야만 벌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벌겠다는 굉장한 그 의지가 표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올라도 터지고 내려도 터지는 거네요. 네. 가만히 있으면 벌고. 가만히 있으면 벌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도 기간 구조를 제가 잠깐씩 보여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안정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막 난리가 날 것 같지 않은 모양. 네, 교과서에서 보는 네, 모양이네요. 교과서에서 보는 네.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분석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전 고점이 13,721인데 여기를 나스닥이 통과를 할까? 네. 네, 거기에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암암리에 다들 빠지고 있는데 열심히 올라와가지고 지난주도 신고가 갱신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도 앞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내렸다. 그리고 원데이 빅스도 굉장히 많이 내렸고 그래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뭐 스테이블할 거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현 변동성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의 변동성을 이제 실현 변동성이라고 불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연율화 시키는 아까 빅스 계산하는 식으로 네. 계산을 하면 몇 프로인가 하면 5.7이에요. 아, 진짜로 안 움직이네요. 진짜로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리얼로 최근 5일 동안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5.7인데 17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0.18, 0.5, 네, 0.1. 요즘은 0.5만 움직여도 왜 이렇게 많이 변했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툭 하면 2%씩 움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많이.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약간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떨어진 상태가 보통은 추세를 가져가요. 변동성은. 근데 이렇게 된 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네. 뭔가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계속 밑에 있을 때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올라가니까 내려갈 땐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예. 블랙스완 같은 일이 팍 생기면 갑자기 점프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빅스가 점프하는 거지 주가가 점프하는 건 아니죠.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얘기죠. 예, 네. 내려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보통 이 블랙스완은 내려가는 쪽의 블랙스완이지 올라가는 쪽 블랙스완은 없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옆으로는 가겠지만 어느 레벨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그 블랙스완 이슈를 가지고 블랙스완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지금 뉴스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그 부채 협상 네. 혹시 안 돼서 진짜 미국 신용등급 또 낮추면 어떡하나 네. 뭐 이거랑 그 다음에 그 우러 전쟁에서 핵 어쩌고 저쩌고 또 G7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또 하면은 네. 이것도 블랙스완이잖아요. 이것도 일어나면 이거 난리죠. 아, G7도 은근히 불안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기서 괜히 한 다음에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예. 푸틴이 갑자기 예. 뭐 핵무기든 안 쓸 수 있어 이렇게 예. 말만 해도 그러니까요. 말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예. 실제로 쏘지도 않아도 예. 그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나오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상업은행들 부동산. 그러니까 네. 지역은행들이 문제인 거고 지역은행의 또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가 문제고 변동금리로 연동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다 연동된 걸로 보면은 그래서 리세션이 일어나면 다 같이 죽는구나. 이렇게 된 게 이제 블랙스완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이슈여서 그 세 가지들을 시장에서 얼마 정도 반영했는지를 내일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전 고점, 작년 8월 16일이 고점이에요. 13,720. 그래서 13,720을 트라이를 할까 안 할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최근 이제 한 2주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도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빅텍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막 10%씩, 뭐 4%씩, 뭐 3일 이틀 그렇죠. 3일 시가총액 오르니까 큰, 예, 네. 그 거기가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이겠죠. 결국은 걔네들이 더 오르면은 가는 거고 예. 얘네들이 못 오르면은 이제 예. 고점 찍은 거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 네. 5개 정도 되는 회사가 결국은 관건이다. 네. 이렇게 봐지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실현 변동성이 5%였잖아요. 네. 그때 안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내재 변동성은 지금 11, 17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실현 변동성이 오면 평균 치면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실현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 11, 17에 거기에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주가의 변동성 종가 찍힌 거는 높아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볼 때 높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다들 조용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실현된 변동성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일주일지 2주일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은 분명히 튀는 시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내일은 또 블랙스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네. 블랙스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준비를 해오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K바레벨 케빈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